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주입니다. 간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오르면서 출발한 좀 설레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속에 상승세를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소폭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줬고 그리고 북한의 중대시험 발표 소식에 일부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위협 소식에 일부 경협주들은 하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참 이제 좀 가졌으면 하는 경협주가 아직도 무거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 또한 저희가 물론 받고 있지만 경협주나 방산주에 대한 고민까지도 속 시원하게 털어가 보는 시간이 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 거니까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상담 특집 프로그램 활용하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늘 함께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지환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 날 못 뵀더니 너무 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오늘 좀 식사는 하고 오신 건가요? 네, 식사 맛있게 했고요. 네. 시장도 좀 반등의 기미에 들어와 있고 점점 좀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 희망적인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종목도 상담하시고 투자 전략도 잘 세우신다면 이번 주를 고려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보니까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 오늘 좀 새로운 모습이신 것 같아요. 안경테도 바꾸신 것 같은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빠르게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여러분들의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종목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무료로 연락을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지환 6글자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이지환 전문가께서 장중에도 코멘트를 드릴 뿐더러 저희 이 시간에 무료로 종목 접수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는 카카오톡도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돌아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지환 전문가께서 지난주에 분명히 한 이번 주쯤이면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거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도 돌아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시장 의견을 듣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짝 좀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매도의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제가 가격 조정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규모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파생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하방 쪽이 대거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오늘까지 이제 상방 쪽 프로그램 특히 이제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일부 이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시면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쪽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수급이 좀 꼬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만기 전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축약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고 현재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을 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하방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 충분히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다만 그때까지는 선별적인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쪽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좀 장을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개별 종목 위주의 대응은 적어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은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자세로 선별적으로 종목을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 대응하기 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지 보유를 해야 하는지가 늘 저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꼭 고민을 덜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2019년 12월 저희가 한 달 동안 서울경제TV에서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종목 상담 프로그램으로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저희가 바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연결을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근데 가장 먼저 우리 3275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죠.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역시나 신청을 해주셨는데 매수가 11,000원 그리고 비중은 50%를 담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매수 가격까지 오늘 거의 근처까지 튀어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에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지원 전문가께서는 코스모 신소재 계속 우리 3275님께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일 시초에 빨리 덜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모 신소재 지난주에 우리가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까지 지금 마감까지 들어갔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 밀리면서 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정도밖에 없죠. 바로 유상증자 청약이 지금 현재 이제 주주 배정에서 한 86%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공에 이르렀다. 3다 배정이나 주주 배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청약이 되면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올랐고 사실 뭐 장중에 뉴스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5일 연속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지난주 이제 수급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종목 기술적인 부분, 대응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6,750원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0선에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이 나오면은 펀더멘탈과 관련된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종목들 내부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 보통 급등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나온 이후에 바로 위로 한 번 더 받을 때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내일 장중에 반등을 주면서 매수가 11,000원 근처까지 반등을 주면 여기서 일단은 일단은 본절 이후에 다시 흐름을 보는 대응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주고 11,000원 목표가 근처에 다다르게 되면 목표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청산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탈과 관련된 호재가 아니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틀 정도의 급등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온다고 보시면은 내일 정도의 오전장에 상승해서 출발하면 매수가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 11,000원에 좀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청산 관점 이후에 재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오늘 종가가 9,12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접근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바로 종목 봐드릴 건데 어떤 종목 지금 고민 있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500원에 15%. 1,500원에 15%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그래도 8,000원대로 다시 좀 올라와 줬는데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할지가 또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10,000원 회복하는 그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지 우리 이지원 전문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종목 11월 초에 사셨나요? 네네. 11월 초에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좀 TV 보다가 괜찮을 것 같아 샀는데, 갑자기 오르더만에 내리고, 오늘 또 오르더만에 또 막 내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떤 만큼 들고 가야만 될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한 종목이라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하셨죠? 네. 이 지점에 이제 매수하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자주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하는 지점이 한 80%, 90% 거의 비슷비슷하십니다. 대부분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거나 안 그러면 직전 저점에서 지지받을 때 매수하시거나 거의 이 두 가지 경우가 한 8, 9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셨을 때 샀을 때는 돌파 이후에 직전 고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예상하고 사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 시세가 나면서 좀 수익을 취하겠다는 전략인데 만약에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직전 고점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탈하시게 되면 방법은 이제 빠르게 손절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 돌파 시에 접근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급등주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는 진입할 때 청산 가격에서 이미 청산을 어디서 하겠다는 부분, 혹은 손절을 어디서 하겠다는 부분을 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현재 이제 이 종목은 돌파 이후에 지금 제 눌림 자리에서 이미 들어와 버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이 13,250원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고, 그럼 직전 고점대에서 보시면은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는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직전 저점이 이제 눌리는 지점까지는 이제 조정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지금은 매도 시기를 조금 놓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직전 저점에서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이 6,700원 정도에서 지금 보시면 한 7,000원 초반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살짝 조금 밑에 있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은 이제 6,700원 정도를 놓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를 일단 지지선으로 드릴게요. 6,000원에서 6,500원 사이를 지지선으로 드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을 주면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좀 보실 수 있어요. 10,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그래서 10,000원에서 10,000원 한 500원 사이 정도까지 오시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지금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상단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하단에서 지지받는 경우는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럼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상단이 강한 박스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 났을 때 좀 과감하게 잘라내는 전략 필요하다. 6,000원에서 6,500원 지수를 놓고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청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에서 빠져나온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이 6,500원요? 예, 6,500원에서 6,000원 사이인데 6,500원 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1,500원요? 예,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청산하자.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님 이거 얼마 정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지받는 가격은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반등 주면은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근데 위쪽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이제 넘어가려면 또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야 되니까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러면 6,500원 떨어지면 막 매도하는 게 좋겠네, 전략, 그죠? 그렇죠. 지지선은 6,500원 정도 잡고 일봉상으로 종가를 완전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노메딕스 오늘 종가 8,070원이었는데 일단은 6,000원에서 6,500원 지지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지지를 해준다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10,000원에서 1,500원까지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그림이라고 하니까요. 지지선 잘 잡아두시고 회복했을 때는 빠르게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BH요. BH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1,950원인가 그런데 21,950원에 비중 얼마 네. 담으셨어요? 비중은 한 30% 됩니다. 30%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보니까 매수가 오면은 좀 청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목표가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목표가도 그렇고 오락가락 하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언제 안정적인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런지 이지환 전문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11월 달에 매수하셨죠? 예. 11월 달에 매수하셨고 매수한 지점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에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나오고 고점을 좀 형성한 이후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2만 원 선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좀 길지 않은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위쪽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지금 2만 5천 원대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고점을 형성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나와 있죠. 고점에서 형성했을 때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로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 2만 5천 원대 근처에서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봤을 때 2만 원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2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선을 좀 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2만 5천 원까지 반등 줬을 때 한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요. 2만 5천 원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확인을 하고 못 넘어갔을 때 나머지 절반 정도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 2만 원은 가급적 좀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매수가가 그래도 비중에서 완전히 고점에서 사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지지가를 충분히 좀 보면서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런 종목도 이제 다음번에 좀 접근하실 때는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접근할 때는 한 분할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한 2번 정도 나눠서 사시면은 2만 원 정도에서 한번 사시고 2만 2천 원 정도에서 한번 사셨으면 좀 좋은 전략이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종목은 좀 분할로 접근하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싱가포르 근데 보면 저기 뭐 목표가가 뭐 4만 5천 원은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려면 이제 내년 한 2분기까지 보셔야 되고요. 내년 봐야 돼요? 네, 1분기는 넘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2만 5천 원 넘어갈 때 상당히 이제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을 겁니다. 2만 5천 원 갔다가 다시 또 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좀 초월해서 보시겠다 하면은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려서 보실 수 있죠. 이제 그런데 그런 전략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천 원에서 절반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만 들고 좀 고점 돌파한 집 좀 여부를 보시면서 3만 원대 초반 주방 정도까지 절반 물량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나 BH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2만 원 지지할 경우에는 2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2만 5천 원의 절반 물량 덜어내시고 그다음 나머지 절반을 조금 더 2만 5천 원이 돌파가 나오는지 살펴보다가 좀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 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네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태웅인데 잘 좀 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가? 매수가 얼마에 어떻게 팔아야 된가 그것 좀 궁금해서요. 네, 봐드릴게요. 매수가는요? 매수세가 너무 비싸요. 18,000원이요. 18,000원에 비중 얼마나 실으셨어요, 혹시? 한 40%요. 40%요?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한 1년 보유하셨어요? 1년 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유,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마음고생 하셨으니까 빨리 이지환 전문가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얼마까지 14,000원까지 넣을 수 있는가? 거의만 오면 팔라 했는데 안 와서. 또 알겠습니다. 떨어져 보네요. 네,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바로 지금 알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아유,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예, 오래되셨죠? 네. 매도 시기를 좀 놓치셨어요. 그렇죠. 오래 보유하시면서. 네. 이거 한 번에 사시지 않고 내려올 때 또 조금 더 사셨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격이 나왔죠. 18,000원 나왔죠. 위쪽에 좀 사시고. 자, 이 태웅은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이제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밑에 실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실적은 적자더라고요. 네, 적자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적자 폭이 129억에서 마이너스 44억에서 마이너스 320억으로 네. 매출액도 줄고 있고 실적도 좀 줄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3년 정도 이제 기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트가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네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일봉으로 안 보고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좀 보시면은 자,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좀 더 앞에 상담하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미 투자가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직전 저점에서 지지받는 이런 위치 정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사시고 돌파할 때 사시고 지지받을 때 사시면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죠. 이제 물을 타신 데가 대부분 보면 고점 돌파할 때 사고 그다음 지지받을 때 이제 물을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 보면은 여기 정도 사시고 여기 정도 사셔서 또 내일 또 사시고 이러면 이제 매수 단가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 딱 매수가가 지금 이제 지지선 정도 평균 단가가 되시는데 거기를 이제 강하게 이탈해 버렸죠. 강하게 이탈해 버렸고 여기서 이제 어차피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손절 가격은 좀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손바뀜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요. 최저가 뭐 7,530원 있는데 지지선의 역할을 하긴 좀 어렵고요. 7,000원 정도 어차피 뭐 지지선을 놓는데 워낙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크게 어머니한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 보유하시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차트상으로 좀 알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7,530원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놓으면 7,500원은 지지선으로 놔야 되거든요. 7,5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여기 가장 큰 저항대가 언제냐면 가격이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7,5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11,00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다음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이제 16,000원대까지 가는데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이 저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상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일단 11,000원대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돼요. 11,000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예. 그 앞으로 회사가 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지금으로서 좀 나아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게 어떤 매출이나 영업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회사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밑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 뭔가 있어서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터져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 많이 터져가지고 다시 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를 하셨지만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도 오래 보유하셨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더 보유하셔야 될지도 모른다는 부분하고 거기서 이제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7,500원 이 가격대 지지선이 있고요. 위에 저항선이 11,000원 그리고 그 위쪽에 저항선이 16,000원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1,000원부터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서 매수가보다 조금 밑에지만 16,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기대를 하신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다 줄이는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14,000원만 가면 다 팔아볼란데요. 16,000원. 16,000원 가면요? 네. 여기 최후의 16,000원 청산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그걸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기간은 상당히 길게 좀 잡으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가격대에서 좀 잡으시려면 한 1분기 이상 내년 한 1분기 이후 2분기 중에 가능한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2분기 정도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라도 들고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다시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우리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에 함께 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또 장중에도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 지금 바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삼표 시멘트요. 삼표 시멘트 매수가하고 네.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130원에 60%요. 아, 알겠습니다. 비중을 좀 많이 싣고 계시는데 약간 보니까 몇 번이나 수익 실현 자리를 아깝게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좀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을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이지환 전무가 빨리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아, 좀 오래돼갖고요. 아,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물타기를 했어요. 아, 물타기를 하셨다. 저는 오래되셨다 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수익이 크게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안 파셨나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을 좀 접근했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위에서 사셨을 때는 분명히 이제 고점권에서 고점 돌파하실 때 아마 또 이제 여기 근처에서 좋다라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시고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비중을 보시니까 비중이 굉장히 커요. 60%이기 때문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딱 맞췄는데 그게 이제 4,130원이 됐고요. 네. 4,130원을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 치고 올라가서 다시 반등 주고 내려왔을 때 지지선 받고 올라갈 때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저항받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줄을 두 개 꺼놨는데요. 실제 보시면은 3,000원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4,000원 초반대까지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 지금 시세는 이미 4월 달부터 해가지고 두 번이나 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세가 나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간 조정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비중이 높은데 상당히 이제 매도 기회를 좀 놓치셨기 때문에 지지선을 일단 3,000원으로 놓고 아마 이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3,000원을 지지선으로 놓고 목표 가격에 올라오면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4,130원. 근데 지금은 다행스러운 게 매도가 이후에 두 번의 큰 시세가 난 이후에 여기 직전 저점 이탈하면서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지루하게 기간 조정은 좀 갈 겁니다. 3,000원에서 4,130원.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은 좀 갈 건데, 분명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고 보여져요. 최근에도 이제 그 가격대가 왔었죠. 다음번에는 이 가격대가 왔을 때 4,130원에서 정도, 그러니까 4,100원 정도에 올라오면 60% 비중을 일단 절반 청산해서 30%로 낮추십시오. 30%로 낮추고 4,100원 근처에서 다시 이제 좀 확인을 하는데 옆으로 또 행보를 하면 또 보유를 좀 했다가 다시 4,100원 왔을 때 위쪽으로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고 4,100원에서 위로 돌파를 하지 못할 때마다 비중을 계속 절반씩 낮추십시오. 낮추고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목표 가격을 위쪽에 5,300원까지 드릴게요. 4,130원 돌파가 되면. 다행스러운 부분은 비중은 굉장히 큰데 3,000원 정도의 지지선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이탈되지 않을 거라는 점. 대신에 4,100원 이상이 왔을 때 계속 돌파하지 못하면 60%를 30%로, 30%를 다시 15%로 비중을 4,100원 위에서 계속 줄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이건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 저기 4,000원대까지 갈 듯 하면서 3,700원대만 되면 무너지더라고요. 이 가격대는 충분히 갈 가격대예요. 4,100원대까지는. 밑에 지지선 이제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이 상당히 좀 길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자세히 봐야 되지만 적어도 한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기간 6개월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0원 근처까지 왔다가 4,100원까지 왔다가 이 파도 타는 거를 6개월 이상은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위쪽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럼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더 빼서 가격 조정을 받든가 옆으로 빼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지루하게 갈 때 매수가 근처에 올 때마다 비중을 계속 절반씩 줄이면서 만약에 매수가 위로 4,100원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30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5,300원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 들어왔던 매물대 거래량을 보면 이 가격대를 전부 소화하려면 기간 조정을 거쳐야 돼요. 아쉽지만 이 박스권에 상당히 좀 지루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인지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쭤보세요. 토박스 코리아는 어떤가요? 예? 다른 종목은 제가 좀 상당히 좀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보시면 카톡방에 보시면 배트맨 이지환 이렇게 치시면은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카톡방에서 상담을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좀 끌고 오셨다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가실 예정이시라면은,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연말쯤에, 12월 말쯤에 한 몇 주 뒤가 되겠죠. 이 삼표 시멘트의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갈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이지화 전문가께서는 지지선을 잘 잡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통해서 이지환 전문가에게 보유 중이신 종목의 지지 라인이라도 좀 체킹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예, 그 DY, DY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5,60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비중은요? 한 30% 가까이.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그럼 저희가 목표가를 좀 받으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이 수고 종목은 많으십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요. 예. 그래도 이제 차트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 잘 보시면은 지금 121선에서 한번 저항받고요. 이 파란선에서 또 저항받고 저항받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121선이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대가 한 지금 현재 보시면 한 5,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700원이 저항선이고 밑에 지지선은 4,40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은 아마 지지를 받고 저항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일 개연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120선을 돌파할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셔야 됩니다. 5,700원 넘어갔을 때 절반 정도 줄이시고 120선 돌파 이후에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목표 가격을 좀 더 위쪽으로 좀 보시는데요. 그 가격대를 7,1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0선 돌파할 때 7,100원까지 보고 121선에서 절반 줄인 전략 말씀드리고 만약에 120선 돌파하지 못하면 전량 다 청산하시고 5,700원 정도 청산하시고 일단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예. 종목을 그 연말까지, 달 말까지 재무지표도 괜찮은 것 같고, 또 그 배당도 있고 해서 이달 말까지 갖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보유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년 1분기 정도 이상까지 잡으셔야 되고 배당 이후에 이런 종목은 좀 내려갈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제 4,000원 초반, 4,400원, 500원 여기를 다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밀려서 내려서 마음고생을 하시니까 배당 받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해드린 전략대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저희 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빠르게 만나 뵙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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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아버님? KTNG요. KTNG 매수하셨어요? 예, 예, 예. 매수가는요? 10만 원요. 10만 원에 비중 얼마나 담으셨어요? 40%예요. 40%요? 예. 근데 지금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매수엔진 오래돼가 지금 무타이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한 2년 됐습니다. 매수엔진은. 엄청 오래 보유를 하고 오셨는데 예, 예. 전망을 빨리 봐드려야겠네요. 이지환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밤늦게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는데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말씀하세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세요? 단가를 낮췄거든요. 예. 그래 10만 원 됐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KTNG 뭐 다 알고 있는 종목이시죠? 전부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상당히 수급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수급이 좀 괜찮다가 최근에는 수급이 이제 좀 나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이슈화된 부분이 있죠. 담배와 관련해 가지고 전자담배와 관련된 부분 이슈화됐는데 사실 그건 이제 내면을 좀 뜯어보니까 KTNG는 오히려 전자담배보다는 권련형의
경쟁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러는데, 자, 이 종목 이제 1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매수한 가격은 이제 10만 원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지지선 보시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지지받던 구간이 있습니다. 지지받던 구간들이 있죠. 그 가격대가 보시면은 95,000원 가격대가 되는데, KTNG는 95,000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95,000원대에 다다랐는데요. 오늘 이제 양봉이 좀 나오는 움직임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만약에 내일도 또 양봉이 나오면서 이 95,000원 지지받으면, 강력하게 홀딩하다는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5,000원이 완전히 지지선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가파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1차 목표가를 이제 그래도 12만 원 정도까지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요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이제 내일 양봉이 나면서 받으면은 12만 원까지는 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12만 원까지 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95,000원에 이탈하시잖아요. 이탈하게 되면 그래도 아마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에 매수 단가를 맞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000원 이탈할 때는 좀 빨리 손절하자.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보유하셨지만 손절률이 10%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000원 이탈 시에 좀 빠르게 손절하자. 매수 단가를 잘 맞추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95,000원 지지받고 내일 양봉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12만 원까지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간 보유하셨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전체적인 목표 가격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주에 95,000원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12만 원, 13만 5천 원 대응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5,000원 밑으로 가면 완전 다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 단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요. 예. 사실 거기서 손절하시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만약에 이제 95,000원 밑에서 망설이시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손절해야 될 가격은 8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10만 원에서 8만 원은 이미 20%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8만 원, 그 밑에는 8만 원이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은 손절. 오랫동안 보유하셨지만 아마 기술적인 분석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 단가를 10만 원에 맞추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95,000원에 짧게 대응하자 말씀드릴게요. 다만 95,000원 지지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 원까지는 강력하게 홀딩을 하십시오.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손절가 95,000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끌고 가시면서 꼭 큰 수익 내시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투자 팁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봤더니 아무리 들어도 이 주제는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꼭 아셔야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마지막 강의 때 수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은 중대형주 이상, 소형주나 급락주에서는 수급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중대형주에서 수급을 보면서 그래도 상대방의 패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급등주나 소형주에서 우리가 그 내부적인 패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워낙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매도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대차장고를 좀 봐야 됩니다. 대차장고는 주식을 빌리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잔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대차장고라고 얘기를 하고 공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행위입니다. 그럼 주식을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차장고와 공매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 된다. 그러면 대차장고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종목은 공매도가 대부분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와 대차장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우리가 파는 행위를 했는데 숏커버링이라는 얘기도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되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와 숏커버링은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거꾸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죠. 매도해서 이익을 내고 매수해서 환매를 한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거꾸로 개념으로 보시면은 매도하고 매수한다. 그게 매도한다 공매도, 매수한다 숏커버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숏커버링이 들어와서 종목이 올랐다.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숏커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실제 이제 매매 지표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시장의 대차장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8월 달까지 급락하고 8월부터 반등을 줬죠. 기억하십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8월 달까지 대차장고가 급격히 늘어난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내려오는 것과 정반대의 움직임, 반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월 달에 보시면은 고점을 딱 잡았을 때 코스피 지수는 저점을 잡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8월 저점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보시면은 대차장고는 시장의 흐름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시장 전체를 우리가 분석할 때 이 대차장고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왜? 시장과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편하게 시장을 좀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시장 전체를 분석하고 반대로 이제 업종도 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의약 바이오 업종의 대차장고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각자 아마 보시고 계시는 HTS 보시면 그 항목란의 대차장고 혹은 공매도 이렇게 치시면은 이 사이트 화면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의약 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8월 달 같은 경우에 고점을 딱 잡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역의 관계되면서 올랐죠. 근데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달 고점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에 반등을 주면서 다시 고점을 잡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약품 업종이 상당히 좀 약하게 움직였다. 대차장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 업종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임상 실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공매도가 늘어났고 그 공매도 때문에 대차장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차트와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의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구나라는 정도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는 힘들지만 공매도나 대차장고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장도 분석하고 업종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셀트리온 대차장고 차트입니다. 셀트리온이 8월달 바닥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지만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차장고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대차장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셀트리온 차트가 8월달 바닥 지점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겠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이 상승할 때는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종목이 하락할 때는 대차장고가 올라가는 서로 그래프가 반대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대차장고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종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대차장고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서로 역의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혹은 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로 좀 눈대중으로만 보셔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요. 요거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HTS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목이 예를 들면 셀트리온 종목인데
이 세트리온 종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대차장고가 공매도 양이 어느 정도 양이 매일 나오고 있는지, 그 중에서 전체 매매 중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공매도한 평균 가격이 얼마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쪽과 매도해서 내리고 싶어하는 쪽에 힘의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요런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데, 특히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면 소형주, 초수닥의 중소형주나 급등하는 종목에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왜 급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보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딱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학자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 뭐만 알면 되느냐 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좀 봤던 그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매도 비중이 됩니다. 이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3%, 6%, 거의 한 8%, 3%, 7% 이렇게 매일매일 공매도 비중이 나옵니다. 자, 이 비중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3%에다가 3%였는데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증가하면 뭡니까? 이 부분은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확대되고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같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종목이 좀 있으면 고점을 좀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공매도 비중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공매도를 볼 때는 딱 두 가지만 염두에서 좀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증가하는 종목은 우리가 일단 조심을 하자. 특히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 고점권에서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매치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차트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고 지금 이렇게 고점권에서 쉬어가고 있다. 대부분 이제 추가로 사고 싶어지는 구간이죠. 추가로 사고 싶은 구간인데, 이 고점권에 올라왔을 때 공매도 비중이 밑에 딱 봤더니 계속해서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고점권에서 공매가 늘어나는 종목은 사시면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비중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의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면은 이 종목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공매도 비중은 대부분 1, 2% 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는 날이 오늘 10% 넘어갔는데 하루 이틀 쉬었다 또 10%, 또 하루 이틀 쉬었다 또 10%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이제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지금 이 종목의 하방을 좀 보고 있구나. 외국인이나 기관 중에서 주체가 이 종목을 밑으로 좀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를 봤을 때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공매도 비중이 10%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최소한 이거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은 우리가 좀 공매도 당할 리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수급과 공매도는 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수급은 중대형주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공매도 비중, 대차장고는 중소형주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전체를 분석할 수도 있고, 업종을 분석할 수도 있고, 특히 급등하는 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 특히 급등하는 종목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수익을 취하고 고점권에서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양방향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급등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급등주에서 이 양방향 매매에 당하지 않으려면 고점권에서 반드시 공매도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수급에 이어서 중소형주의 공매도를 확인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요. 일단은 공매도에 관한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봤더니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 바뀌신 안경테가 배트맨 같으세요. 저희 또 프로그램 이름이 배트맨인데 여러분들의 손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주환 전문가는 늘 저희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밤 10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 해봤고요. 더 추가적인 설명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주환 전문가의 카톡방에 참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주환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꿈 꾸시고요. 저희 내일 밤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